안녕하세요. 유니크 성형외과 이세빈 원장입니다. 넓은 콧볼과 콧구멍으로 마음고생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콧볼의 폭을 줄이고 콧구멍을 좀 작게 보이게 하는 콧볼 축소에 관심이 많으시죠. 비교적 간단한 수술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종류의 콧볼 축소가 존재하죠. 고전적인 콧볼 축소는 흉터가 눈에 좀 띄기 때문에 흉터가 거의 남지 않는다고 광고하는 수술법들이 알려지고 있어요. 신체의 크기를 줄이는 수술을 했다면 조직을 제거해내야 될 거고, 제거한 자리에는 흉터가 남을 수밖에 없어요. 비절개 콧볼 축소, 내측절개 콧볼 축소, 무흉 영구 콧볼 축소 등으로 불리는 수술들이 흉터가 남지 않는다고 광고를 하는데, 과연 제 가족에게 이런 수술을 권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에요. 이번 영상에서는 흉터가 남지 않는다는 이런 수술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신체의 일부를 축소하는 수술은 그 부분의 조직을 제거해내는 수술이에요. 콧볼 축소 역시 콧볼과 볼이 만나는 부위의 피부를 제거해냄으로써 콧볼의 폭을 좁히는 수술이죠. 칼로 피부를 절제해낸다는 말은 흉터가 남는 것을 의미해요. 그림에서 보던 것 같이 콧볼 축소는 눈에 좀 잘 띄는 부위에 흉터가 남아요. 또 이 부위의 피부는 두껍고 피지가 많아서 상처가 잘 아물지 않는 부위이기도 해요. 아무리 정성껏 잘 봉합을 해도 상처가 벌어지거나 상처의 치료가 지연되어서 봉합을 다시 하는 일이 흔하게 발생하죠.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아무래도 흉터의 상태가 깔끔하지만은 않을 거예요. 고전적인 콧볼 축소는 간단하고 결과가 좋지만 눈에 띄는 부위에 흉터가 남는다는 치명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이를 개선해 보려는 노력으로 비절개 콧볼 축소, 내측절개 콧볼 축소, 무흉 영구 콧볼 축소로 광고하는 코바닥 좁힘술, 영어로는 알라친칭이라고 부르는 수술을 시행해요. 코의 내측 부위에 바늘이 통과할 만한 작은 절개선을 넣고 그 절개를 통해 바늘을 반대편 콧구멍으로 나오게 해요. 바늘이 나온 부위로 다시 바늘을 집어넣고 처음 바늘을 집어넣은 절개 부위로 바늘을 꺼내죠. 그리고 나서 봉합을 하여 실을 조여주면 실이 양쪽 콧볼을 안쪽으로 당겨와서 콧볼이 줄여지는 거죠. 이 수술 방법은 전부터 있던 수술이에요. 고전적인 콧볼 축소 방법에 보조적으로 사용되던 수술이죠. 코바닥 좁힘술을 비절개 콧볼 축소, 내측절개 콧볼 축소, 무흉 영구 콧볼 축소 등으로 광고해서 흉터가 없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코바닥 좁힘 봉합술, 즉 알라친칭은 재발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형외과 전문의들은 콧볼 축소 방법을 선택할 때 코바닥 좁힘 봉합술을 잘 선택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치즈 와이어링 이펙트 때문이에요. 서양 사람들은 큰 치즈를 자를 때 이런 모양의 철사를 사용한다고 그래요. 이 철사를 치즈 와이어라고 부른대요. 코바닥 좁힘 봉합술에 사용되는 실을 치즈 와이어라고 생각하시고, 실에 의해 당겨지고 있는 조직을 치즈라고 생각해 보세요. 치즈 와이어에 힘을 주어 당기면 치즈가 잘리듯이 양쪽 콧볼을 당기고 있는 실이 콧볼이 다시 벌어지려는 힘에 의해서 힘이 주어지게 되면 주위 조직들이 치즈처럼 잘려져 콧볼을 좁히고 있던 효과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코바닥 좁힘 봉합술은 재발의 가능성이 높아서 잘 사용하지는 않아요. 흉터가 없다는 장점을 광고로 하는 비절개 콧볼 축소나 내측 절개 콧볼 축소, 무흉 영구 콧볼 축소는 저에게 제 가족들한테 시행할 수 있냐고 물으신다면 전 하지 않을 거예요. 흉터가 남더라도 고전적인 콧볼 축소 방법으로 수술을 해줄 거예요. 콧볼의 폭을 좀 좁히고 싶은 분들은 콧볼 축소를 결정하기 전에 흉터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해 보셔야 해요. 코바닥 좁힘 봉합술, 즉 알라친칭은 저에게 물어보지 않는 이상 저는 상담 시 이야기를 꺼내지 않아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이래요. 저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까지 꼭 눌러주세요. 유니크 이박사 이세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